오늘 여기 올 때는 무조건 40페이지까지 나간다고 했는데, 생각하고 왔는데, 택도 없네요. 네, 8번을 보죠. 8번. 216쪽에 8번. 구분 건물의 소유권 보존 등기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구분 건물은 정말 여러 번 했죠. 1번. 한 동의 건물에 속하는 구분 건물 중에 일부만에 관하여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구분 건물에 관하여 표제부 등기를 동시에 신청해야 된다. 정말 자주 나오죠. 그만큼 출제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2번. 구분 건물에 관하여 등기 신청을 함에 있어서 대지권이 있는 경우 신청서에 그 대지권의 표시를 해야 된다. 당연히 해야 되겠죠. 네. 3번. 구분 건물이 등기 신청 시에 대지권의 표시가 있는 경우 건물 등기부에 대지권 취지의 등기를 해야 된다. 맞았습니까? 대지권 취지의 등기는 어디에 한다고요? 토지 등기기로 해당 구의 등기관이 직권으로 한다고 했죠. 4번. 구분 건물의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함에 있어 도면은 한동 건물의 소재도, 한동 건물이 어디에 소재하고 있는지, 각 층의 평면도, 각 층의 모양을 표시하는 평면도, 각 구분한 건물의 평면도를 첨부해야 된다. 이거 맞는 지문인데 외워두셔야 돼요. 이거 네, 맞는 지문입니다. 그 다음에 5번. 구분 건물이 대지에 대하여 갖는 대지권은 소유권 이외에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이 될 수 있다. 맞겠죠? 뭐는 빠집니까? 지역권은 빠져나가죠. 네, 넘어가겠습니다. 오른쪽 해설을 보시면요. 오른쪽 해설에 맨 꼭대기에서 셋째 줄 보시면 가등기, 가처분, 등기 촉탁이 있는 경우 등기 실행은 가등기를 하는 것이지 가처분 등기를 하는 건 아니다 돼 있는데 촉탁이 아니라 신청이겠죠. 신청. 그렇죠. 신청이 될 겁니다. 넘기겠습니다. 13번 가겠습니다. 13번. 등기 신청 의무와 관련된 설명 중 옳은 것은, 예전에 지난 시간에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의 내용 한 거 기억나십니까? 나셔요?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서 소유권 보존 등기와 소유권 이전 등기는 일정한 경우 60일 이내에 신청한다고 했는데 기억나십니까? 지난 시간에 했던 거예요. 1번부터 보겠습니다. 1번.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경우 매수인은 매매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등기 신청하지 않으면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어디가 틀렸습니까? 매매 계약일이 아니라 뭡니까? 반대급부의 이행이 완료된 시점이죠. 맞습니까? 이때 반대급부의 이행이 완료되는 시점은 계약서에 적혀있는 날짜가 아니라 실제로 돈을 지급한 날이라고 했죠. 2번. 갑이 을로부터 무상으로 토지를 증여받았다면 증여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과태료의 처분을 받는다. 편무계약의 경우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쌍무계약은 반대급부 이행이 완료된 날로부터 60일 이내. 편무계약은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기억 안 나셔요? 나시죠? 3번. 건물을 신축한 경우 소유자는 준공검사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보존 등기를 신청해야 된다. 어디가 틀렸습니까? 여기는 제3자가 나타나고 있지 않죠. 따라서 보존 등기 신청 여부는 소유자의 자유의사에 달려있죠. 보존등기 신청하고 싶으면 신청하는 것이고 보존등기 신청하기 싫으면 보존등기 신청할 필요가 없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그래서 이건 의무 신청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틀렸습니다. 4번. 건물 대지의 지번의 변경, 대지권의 변경이 있는 경우 소유자는 변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변경 등기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의 처분을 받는다. 건물 대지의 지번 또는 대지권의 변경 전부 다 어디에 기록된 등기입니까? 표제부. 표제부 등기는 사실 발생일로부터 몇 월 이내에 신청하는 겁니까? 1월 이내에. 신청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땐 과태료 처분 받습니까? 안 받는다고 했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두 군데가 틀렸죠. 변경일로부터 60일 이내 아니라 1월 이내에 과태료 처분 받는다. 이 두 분이 틀렸습니다. 토지의 지목 변경, 이것도 표제부 등기죠. 표제부 등기니까 몇 월 이내에 1월 이내에 등기를 신청해야 될 겁니다.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는다고 했죠. 넘어가겠습니다. 15번을 보시죠.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상
등기 신청 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1번 을의 토지에 대하여 부담 없는 증여 계약을 체결한 갑은 그 토지를 인도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아니죠.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편무계약이니까 2번 을의 토지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갑이 잔금 지급 전에 병에게 매도하려면 갑과 병은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갑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해야 된다. 여기서 매도라는 표현이 있죠. 매매계약이라는 표현이 있죠. 따라서 계약을 체결한 날이 아니라 뭐가 됩니까? 반대급부의 이행이 완료된 날로부터 60일 이내. 맞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3번 을의 토지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갑이 잔금 지급 전에 병에게 매수인의 지위를 이전할 경우 먼저 갑 명의로 이전 등기를 신청해야 된다. 맞았습니까? 매수인의 지위가 넘어갔죠. 그럼 매수인의 지위가 넘어갔으니까 누구의 이름으로 등기를 해야 됩니까? 병의 명의로 등기해야 되죠. 갑 명의로 등기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죠. 그래서 병 명의로 이전 등기를 신청하는 게 맞으니까 먼저 갑 명의로 이전 등기를 신청해야 된다. 이게 틀렸습니다. 이거 기억나셔요? 네, 나셔야 돼요. 지금 속으로 후회하고 있습니다. 괜히 그때 설명했다. 지금 할 걸. 네. 그래서 5번, 4번 갑이 자기 소유의 건물을 보존 등기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존 등기하지 않은 채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면 보존 등기 신청 가능이 먼저 나오고 매매 계약이 나중에 나오죠. 그러면 어느 시점부터 60일 이내입니까? 매매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야 되겠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을의 토지에 대하여 매매 계약을 체결한 갑이 잔금을 지급한 후에 병에게 그 토지를 매도하려면 먼저 갑 명의로 이전 등기를 한 다음에 병의 계약을 체결해야 된다. 맞습니까? 맞죠? 그래서 제가 그림을 세 가지를 그렸어요. 그 중에서 맨 꼭대기에 있는 거. 중간 생략 등기를 방지하기 위한 그림 세 가지 그렸는데 맨 꼭대기에 있는 거죠. 그래서 맞는 짐이 될 겁니다. 정답은 5번이 되겠죠. 17번 가겠습니다. 17번. 등기원인 증서의 거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 거민계약서 언제 첨부한다고 했습니까? 첫 번째, 등기원인이 뭐일 때? 네? 계약일 때. 두 번째, 등기의 목적이 뭐일 때? 소유권 이전 등기를 목적으로 할 때. 세 번째, 부동산에 관하여. 네 번째, 실체관계와 부합하는 등기를 위해서. 실체관계와 부합하는 등기를 위해서 거민계약서를 등기소에 첨부한다라고 했습니다. 거민계약서는 계약서가 이렇게 존재할 때 관할관청에 사각형 직인을 찍은 거예요. 이를 거민계약서라고 부르고요. 이 계약서는 등기원인 증명정보라고 부릅니다. 등기원인 증명정보 또는 등기원인 증서라고 부르는데 이게 계약서가 아니라 판결서일 때 등기원인이 계약이지만 등기부자가 등기를 신청하지 않을 때 등기 권리자는 소송을 제기하죠. 그럼 판결서가 나오겠죠. 이때 뭐가 되는 겁니다. 승소한 등기 권리자의 판결에 의한 등기 신청. 그때 등기원인은 계약이지만 등기원인 증서는 뭐가 되는 겁니까? 판결서. 그렇죠. 등기원인이 계약이지만 등기원인 증서가 판결서일 때 이때 판결서에 거민을 찍습니까? 찍지 않습니까? 찍는다고 했죠. 그래서 판결서일 때도 거민을 찍는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거민 신청은 언제 하는 거냐면 계약 체결 이후 등기 신청 이전에 거민을 신청하는 겁니다. 등기원인이 계약일 때 거민을 신청하는 것이죠. 그래서 거민 신청은 계약이 먼저 체결된 이후에 거민 신청하는 거예요. 그리고 등기 신청할 때 거민계약서 첨부하는 거죠. 등기 신청 이전까지만 거민을 받으면 될 겁니다. 그렇다면 계약 이후 등기 신청 이전에만 거민을 받으면 되기 때문에 건물이 준공됐는지 여부 또는 등기부가 있는지 여부는 거민 신청의 요건입니까? 아닙니까? 아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건물의 준공 여부, 보존 등기 여부는 거민 신청의 요건이 아닙니다. 거민 신청 요건은 두 개예요. 계약 체결 이후 등기 신청 이전. 그렇죠. 그러면 지문을 보시면 1번
소유권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등기원인 증서가 집행력 있는 판결서인 경우 등기원인이 계약이라고 한다면 검인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 이렇게 얘기하겠죠. 2번. 무허가 건물에 대한 매매 계약서나 미등기 아파트에 대한 분양 계약서도 요 네 가지 요건을 충족할 때는 검인을 신청할 수 있겠습니까? 있겠죠. 계약 체결 이후 등기시청 이전에만 받으면 되니까. 따라서 건물이 준공됐는지 여부, 등기부가 있는지 여부는 검인 신청의 요건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지문도 좀 기억해 두셔야 돼요. 3번. 신탁 해지 약정선을 원인 정보로 첨부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하는 경우 검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 여기 약정이라는 표현이 있죠. 이건 계약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신탁 등기가 이루어질 때 소유권 이전 등기도 같이 신청하죠. 맞습니까? 그렇죠. 이때도 검인계약서 첨부해야 된다. 틀렸습니다. 매매계약 해제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등기 신청 시 해제는 계약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근데 말소 등기는 소유권 이전 등기도 아니죠. 검인계약서 첨부합니까? 첨부하지 않을 겁니다. 5번.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동일 지번상의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일괄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할 경우 건물에 대해서 별도로 검인을 받아야 된다. 이것 좀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는 아주 중요한 지문으로 보여지는데요. 등기 선례의 내용입니다. 여기 토지가 있고요. 여기 건물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토지는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의 토지입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의 토지예요. 여기는 소유자가 갑이고 소유자가 갑이 될 겁니다. 이때 갑이 을과 토지와 건물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을 하더라는 겁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이루어지면 이제 소유권이 넘어가게 될 겁니다. 이때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니까 이 등기를 신청할 때 뭘 첨부합니까? 네, 토지거래 허가서 첨부하죠. 맞습니까? 토지거래 허가서 첨부할 겁니다. 토지거래 허가정보 첨부할 겁니다. 그런데 이때 검인도 검인계약서 첨부하겠습니까? 첨부합니까? 첨부하지 않습니까? 원칙은 첨부해야 되겠죠. 등기원인이 계약이고 등기의 목적이 소유권 이전 등기고 부동산에 관한 실체관계를 담보하기 위해서 검인계약서 첨부한다고 했죠. 그런데 토지거래 허가정보가 첨부가 됐을 땐 검인계약서는 따로 첨부한다고 했습니까? 첨부 안 한다고 했습니까? 안 한다고 했죠. 왜? 허가권자와 검인권자는 일치하기 때문에 허가정보가 첨부가 되면 검인계약서는 따로 첨부하지 않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이때 이 토지는 검인계약서 첨부하지 않는데 허가정보가 첨부가 됐으니까 검인계약서 첨부하지 않는다고 했죠. 그러면 이 건물은 어떨까요? 등기 신청할 때 토지가 일단 아니죠. 토지가 일단 아니니까 토지거래 허가정보 첨부하겠습니까? 첨부하지 않겠습니까? 첨부하지 않겠죠. 그렇다면 검인계약서 첨부해야 되겠습니까? 논리로 본다면 맞겠죠. 첨부해야 되겠죠.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문제는 이 토지거래 갑과 을이 이 토지에 대한 거래 토지거래 허가서를 신청할 때 토지거래 허가 신청서 안에는 토지에 관한 내용만 있는 게 아니라 건물에 관한 내용도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토지거래 허가를 신청할 때 토지에 관한 내용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건물에 관한 내용도 같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관할관청은 토지뿐만 아니라 건물도 심사합니다. 건물도 심사해서 토지거래 허가 정보를 발급해요. 그렇다면 이거 첨부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등기 선례의 내용이에요.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다시요. 논리를 따진다면 토지거래 허가 정보는 토지일 때만 나오겠죠. 따라서 토지에 대한 검인계약서는 첨부할 필요가 없어요. 하지만 건물의 경우는 허가 정보가 필요 없죠. 토지가 아니니까. 따라서 검인계약서 첨부해야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첨부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이유는요. 토지거래 허가를 신청할 때 건물에 관한 내용도 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토지에 관한 허가를 할 때 건물도 같이 심사해서 토지거래 허가 정보가 나옵니다. 따라서 이거는 필요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좀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동일 지번상의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일괄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할 경우 건물에 대해서 별도로 검인받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토지거래 허가 신청 정보에는 건물에 관한 내용도 같이 표기되어 있기 때문에
토지에 대한 허가를 결정할 때 건물도 같이 심사를 해서 토지거래 허가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20번을 가겠습니다. 224쪽에 20번.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대지권 등기가 된 건물 등기부에는 건물만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할 수 없다. 맞습니까? 이것도 굉장히 고급 지문으로 나올 테고 상급의 문제로 출제가 될 겁니다. 이제는 외우실 때도 된 것 같은데 이건 자이 아파트고 1001동 건물입니다. 여기는 101호, 202호, 303호쯤 될 겁니다. 그리고 이 303호를 뭐라고 부릅니까? 구분 건물이라고 부르죠. 그러면 구분 소유권자가 구분 건물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이 구분 건물이 들어서 있는 이 토지에 대해서 사용할 권리가 있어야 됩니까? 이를 대지사용권이라고 부를 겁니다. 대지사용권은 아까 보신 바대로 토지 소유권, 토지 지상권, 토지 전세권, 토지 임차권이 대지사용권이 된다고 했죠. 이는 토지에 대한 권리니까 토지 등기부에 기록이 될 겁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이 대지사용권이 구분건물 등기부 표제부 하단부에 토지에 관한 내용이 기록이 되는 걸 뭐라고 했습니까? 대지권 등기라고 했죠. 대지권 등기가 실행이 되면 이 대지사용권이라는 이름은 버리고 뭐로 바뀐다고 했습니까? 대지권으로 바뀐다고 했죠. 그러면 건물 등기부 표제부 하단부에 토지에 관한 내용이 기록이 되면 이를 대지권 등기라고 하고 대지권이라는 이름으로 바뀌면 이제 등기관은 직권으로 토지 등기부 해당부에 무슨 등기를 한다고 했습니까? 대지권이라는 취지의 등기를 한다고 했죠. 기억나십니까? 그럼 대지권 등기와 대지권이라는 취지의 등기가 이루어지게 되면 토지와 건물이 무슨 등기부를 통해서 공시된다고 했습니까? 네? 요 303호는 표제부가 있을 테고 갑구가 있을 테고 월구가 이렇게 있겠죠. 표제부는 상단부는 303호에 관한 내용이 들어가고 하단부에는 뭐가 들어갑니까? 대지권의 종류와 대지권의 비율이 들어간다고 했죠. 소유권, 대지권, 9분의 1 이렇게 들어간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 대지권은 갑이 얼만큼 갖고 있는 겁니까? 9분의 1. 이건 뭐 갖고 결정한다고 했습니까? 전유 부분 면적 갖고 결정이 된다고 했죠. 그래서 여기에 소유권, 대지권, 그 다음에 대지권 비율 기록이 되면 이제 303호에 관한 내용이 갑에서 을로 이전이 됐을 때 이때 이 부분은 무슨 등기부의 기능을 수행한다고 했습니까? 건물 등기부의 기능을 수행한다고 했죠. 그 다음에 이 아래쪽은 무슨 등기부의 기능을 수행한다고 했습니까? 토지 등기부의 기능을 같이 수행한다고 했죠. 기억나셔요? 그럼 이 건물 등기부가 건물 등기부와 토지 등기부의 기능을 같이 수행한다고 했죠. 따라서 303호가 갑에서 을로 넘어갈 때 대지권도 갑에서 을로 넘어가는 겁니다. 맞습니까? 이를 뭐라고 불렀습니까? 대지권의 일체성이라고 불렀어요. 기억나실까요? 그렇죠. 그러면 이때 갑은 대지권을 자신이 갖고 있으면서 303호만을 을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해줄 수 있습니까? 303호만 이전 등기할 수 있는 방법이 아예 없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두 개 다 여기 기록이 돼 있으니까 303호가 갑에서 을로 넘어갈 때 대지권도 갑에서 을로 넘어갈 수밖에 없죠. 이걸 분리를 할 수 있습니까? 없더라는 겁니다. 그렇죠? 이걸 대지권의 일체성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대지권을 갑이 가지고 있으면서 303호만 을에게 소유권 이전에 가등기를 해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가등기가 있다는 얘기는 조만간 본등기를 한다는 뜻이에요. 이게 안 되니까 이게 안 되니까 이것도 잘못 얘기네. 이게 안 되니까 이것도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그러면 요 을에게 저당권 등기를 해줄 수 있겠습니까? 네? 없습니다. 저당권이 실행이 되면 경락인 매수인에게 소유권 이전이 되죠. 따라서 이 저당권 등기도 소유권 이전 등기가 뒤따라 나온 등기예요. 이게 안 되니까 이것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건 되겠습니까? 가압류 가처분 등기. 이 가압류 가처분은 가압류 가처분권자가 강제 집행하죠. 강제 집행하게 되면
이것도 소유권 이전 등기가 뒤따라 나옵니다. 이게 안 되는 것처럼 이것도 안 된다고 했습니다. 전부 다 대지권의 일체성이 깨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그러면 다 안 된다고 했죠. 그러면 갑이 을에게 전세권 등기 해줄 수 있습니까? 있겠죠. 왜냐하면 소유권은 누가 여전히 갖고 있습니까? 갑이. 대지권 누가 갖고 있습니까? 갑이. 따라서 이건 가능해요. 이건 되겠습니까? 임차권 등기. 이건 돼요? 소유권은 누가 갖고 있습니까? 갑이. 대지권은 누가 갖고 있습니까? 갑이. 일체성이 깨지지 않습니다. 맞습니까? 이건 어떨까요? 303호를 갑이 소유하고 있으면서 요 대지권만 갑이 을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해줄 수 있습니까? 즉 지분 이전 등기 해줄 수 있습니까? 안 되겠죠. 그러면 소유권 이전에 가등기 해줄 수 있습니까? 네? 안 되겠죠. 저당권 등기는요? 안 된다고 했죠. 처분 제한 등기는요? 안 된다고 했습니다. 다 일체성이 깨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을에게 지상권 등기 해줄 수 있습니까? 지역권 등기는? 전세권 등기는? 임차권 등기는? 여기서는 전세권과 임차권 뿐이에요. 왜냐하면 요 두 가지는 토지에 대해서만 설정이 가능한 거죠. 이거는 토지 건물 둘 다. 그렇죠. 이거는 됩니까? 안 됩니까? 이거에 대해서 왜 안 된다고 했습니까? 일체성과 관련이 없죠. 이거는 지분이기 때문에. 대지권은 지분 형태로 존재하지 않습니까? 비율로. 지분에 대해서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등기 가능합니까? 안 되죠. 따라서 이것도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101호 소유자부터 303호 소유자, 구분 소유자 전원이 이 토지 전체 또는 일부에 대해서 을에게 이 등기를 해줄 수 있습니까? 이건 가능하다고 했죠. 그렇죠. 이건 네. 그래서 이게 출제가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요. 아마 나올 겁니다. 이게. 그러면 지문을 보시면 대지권 등기가 된 건물 등기부에는 건물만에 관한 세입권자 등기 할 수 있습니까? 없겠죠. 2번 대지권에 등기가 된 건물 등기부에는 건물만에 관한 저당권 등기 할 수 있습니까? 없겠죠. 3번 지상권이 대지권인 경우 대지권 취지 등기가 된 토지 등기부에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수 없습니까? 지금 지상권이 대지권이라고 했죠. 소유권이 대지권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 지상권에 의해 제한을 받는 소유권 넘길 수 있습니까? 이건 가능하겠죠. 무슨 얘기냐면 여기 보시면 이 대지권이 토지 지상권이더라는 겁니다. 토지 지상권. 그러면 이때 이 갑은 소유권을 을에게 이전 등기해 줄 수 있습니까? 있습니다. 왜냐면 이 지상권, 지금 을이 가지고 있는 건 소유권이죠. 그런데 무슨 소유권을 가는 겁니까? 지상권에 의해서 제한을 받는 소유권이죠. 지상권은 누가 갖고 있는 겁니까? 여전히 갑이 갖고 있는 거죠. 구분 소유권자 누굽니까? 갑. 요 갑은요, 지상권자. 대지권 일체성 안 깨지죠. 이거 이해가 되셔요? 네. 그래서 이거는 없다, 틀렸습니다. 지상권이 대지권인 경우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지상권이 대지권일 때는 소유권 이전 등기 가능해요. 왜냐하면 그 소유권을 취득하는 자는 지상권에 의해서 제한을 받는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라서 여전히 누가 지상권자입니까? 갑이 지상권자예요. 그렇죠. 대지권으로서 지상권 갖고 있고 구분 소유권 갖고 있고 일체성이 유지가 되죠. 따라서 이건 가능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4번 소유권이 대지권인 경우 대지권 취지 등기가 된 토지 등기부에는 소유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 설정 등기 할 수 있습니까? 없겠죠. 5번 대지권 등기를 한 때에는 이후 권리에 관한 등기는 건물 등기부에만 등기하고 토지 등기부에는 등기하지 않아도 건물 등기 효력이 토지에까지 미친다. 왜요? 건물 등기부와 토지 등기부의 기능을 같이 수행하니까. 맞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좀 어려운 문제죠. 3번 정답입니다. 넘기겠습니다. 26번을 보십니다. 26번.
거기 왼쪽을 보시면 해설 아까 지운 건데요. 거기 위에서 밑에서 넷째 줄 위로 올라가 보시면 유증의 목적 부동산이 미등기인 경우, 유증의 목적 부동산이 미등기인 경우 직접 수증자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 신청할 수 없고 유언 집행자가 상속인 명의로 보존등기 한 다음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한다 이렇게 돼 있죠. 이건 뭐만 해당이 된다고요? 특정 유증만. 포괄 유증은 직접 보존등기 신청할 수 있다고 했죠. 그건 옛날 해설이에요. 옛날. 그 다음에 오른쪽을 보시면 26번.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건 여러 번 한 건데 유증이 워낙 시험에 잘 나와요. 그래서 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 이러한 부동산이 있고 소유자가 갑입니다. 갑이 을에게 유언을 통해서 증여를 합니다. 이 유증은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포괄 유증과 특정 유증 두 가지가 있다고 했죠. 기억나십니까? 이 포괄 유증은 갑이 가진 부동산이 여러 개가 있는데 여러 개를 포괄해서 유언을 통해서 증여할 때 포괄 유증. 특정 유증은 그 부동산 중에서 하나를 특정해서 유언을 통해서 증여할 때 특정 유증이라고 했습니다. 포괄 유증은 우리 민법 1078조에서 상속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상속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니까 상속처럼 처리를 해요. 따라서 물권 변동에 있어서 186조가 적용이 됩니까? 187조가 적용된다고 했습니까? 187조가. 따라서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이에요. 그러면 을은 등기를 해야 소유권을 취득합니까? 등기할 필요가 없습니까? 등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유증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에 을은 소유권을 취득하는 겁니다. 을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유증의 효력은 언제 발생합니까? 원칙은 유증자 사망 시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갑 사망 시에 을은 소유권을 취득하게 돼요. 다만 예외적으로 조건이나 기한이 부과가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조건 성취 시, 기한 도래 시에 효력이 발생할 겁니다. 맞습니까? 그렇죠. 이때 을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될 겁니다. 이 취득한 소유권을 다른 자에게 처분하기 위해서는 뭘 갖춰야 됩니까? 등기를 갖춘 다음에 처분해야 될 겁니다. 맞습니까? 따라서 이 등기는 성립 요건으로서의 등기입니까? 처분 요건으로서의 등기입니까? 처분 요건으로서의 등기가 될 겁니다. 특정 유증은 이러한 규정이 없다라고 했죠. 이러한 규정이 없으니까 원칙에 따라서 몇 조가 적용이 됩니까? 186조가. 이는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변동이죠. 이 유증은 단독행위니까 법률행위예요. 따라서 무엇을 갖춰야지만 소유권을 취득합니까? 등기를 갖춰야지만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했죠. 따라서 여기서는 이 등기는 처분 요건이라고 했습니까? 성립 요건이라고 했습니까? 성립 요건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포괄 유증의 경우에 등기는 처분 요건에서의 등기가 되는 것이고 특정 유증에 있어서의 등기는 성립 요건에서의 등기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여러 번 강조했죠. 특정 유증이건 포괄 유증이건 을의 이름으로 등기를 갖추는 것은 요 유언을 집행하는 거라고 했죠. 맞습니까? 따라서 유언을 집행하는 자가 유언을 집행해야 되니까 이 유언을 집행하는 게 등기를 신청하는 거예요. 그런데 갑은 사망했으니까 유언 집행자가 신청해야 되겠죠. 그래서 유언 집행자가 이렇게 등기를 신청합니다. 갑 대신에. 그리고 상대방과 공동으로 신청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유언 집행자는 보통 이 갑이 돌아가시기 전에 지정을 하는데 지정하지 못하고 급하게 돌아가실 때는 누가 유언을 집행한다고 했죠? 상속인이. 따라서 유언 집행자, 상속인이 등기 의무자, 유증을 받은 자가 등기 권리자로서 공동 신청한다고 했습니다. 공동 신청이니까 등기필 정보, 등기세 제공해야 됩니까? 제공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예전에는 이게 많이 출제가 됐어요. 특정 유증이건 포괄 유증이건 유언 집행자 또는 상속인이 등기 의무자, 유증을 받은 자가 등기 권리자로서 공동 신청한다. 이게 잘 출제가 됐고요. 요즘은 이게 자주 출제가 됩니다. 요것도 기억하셔야 될 거예요. 등기원인 날짜가 달라지죠. 원칙은 뭐가 됩니까? 유언자 사망 시점이 등기원인 날짜가 되겠죠. 근데 조건이나 기한이 부과되면 등기원인 날짜는 언제입니까? 조건 성취 시,
기한 누례시가 될 겁니다. 1번 유증에 기한이 붙은 경우에는 그 기한이 도래한 날을 등기원인 날짜로 기록한다. 맞겠죠? 2번 포괄 유증은 수증자 명의의 등기가 없어도 유증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에 물권 변등기 효력이 발생한다. 맞습니까? 맞죠?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상속 등기를 거쳐 수증자 명의로 이전 등기를 신청해야 된다. 맞습니까? 아니죠. 누구의 비상속인 명의내에서 유증을 받은 자 명의로 곧장 이전 등기하는 거죠. 맞습니까? 일종의 뭡니까? 중간 생략 등기가 여기서 허용이 되는 겁니다.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네. 그 다음에 4번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이 상속인의 유류분을 침해하는 내용이라 하더라도 등기관은 이를 수리해야 된다. 이거 맞았습니까? 틀렸습니까? 맞다고 했죠? 유류분권 이것도 예전에 설명을 드린 건데 여기에 갑은 아파트 한 채를 딱 갖고 계셔요. 갑에게는 상속인이 있습니다. 자식들이 A, B, C. 이때 A, B, C가 갖는 법정 상속분은 3분의 1씩 공평하게 가질 겁니다. 맞습니까? 이때 유산으로서 반드시 상속인에게 남겨줘야 될 상속분, 이를 유류분이라고 불러요. 유산으로서 상속인에게 반드시 남겨줘야 될 상속분, 유류분인데요. 이 유류분은 법정 상속분의 2분의 1이에요. 이를 유류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유류분은 갑이 단독으로 모은 재산이 아니라 가족과 같이 모은 재산으로 봅니다. 그래서 법정 상속분의 절반은 반드시 그 상속인에게 반드시 넘어가야 돼요. 이를 유류분권이라고 부릅니다. 이때 요 갑이 요 유일한 아파트를 C에게 증여를 했다는 겁니다. 유증을 했다는 겁니다. 유증을. 그러면 이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지면 C는 소유권을 취득하겠죠. 그러면 이 등기는 요 A와 B의 6분의 1씩 유류분을 침해한 거죠. 그러면 이 등기가 신청이 됐을 때 등기관은 등기를 해줘야 되느냐, 각하해야 되느냐, 이게 문제가 된 겁니다. 각하한다, 실행한다? 실행한다. 왜요? 그렇죠. 등기관은 유류분권이 침해되었음을 판단할 권한과 자격이 없다고 했죠. 이는 법관만 갖는 겁니다. 따라서 이 등기는 실행이 됩니다. 다만 요 A와 B는 C에게 유류분권 침해를 근거로 해서 6분의 1씩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지문은 맞는 지문이 될 테고, 미등기 부동산이 특정 유증된 경우 유언집행자는 상속인 명의로 보존등기를 거쳐 유증으로 인한 세입권 이전 등기를 신청해야 된다. 특정 유증을 받은 자는 직접 보존등기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렇죠. 따라서 상속인 명의로 보존등기 한 다음에 유증을 받은 자 명의로 이전 등기를 해야 될 겁니다. 넘어가죠. 29번을 보겠습니다. 공동소유의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인 이상의 등기 권리자가 한 필지 토지를 공유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서에 지분을 기록한다. 맞았습니까? 맞았겠죠? 공유지분은 등기부에 기록되니까 신청정보에도 공유지분을 기록해야 되겠죠. 2번 등기 원인의 공유물 분할하지 아니하는 약정이 있을 때는 이를 기록해야 된다. 맞습니까? 맞겠죠? 이를 약정등기라고 얘기하는데 약정등기는 임의적 기록상이라고 했죠. 그래서 약정, 특약, 합의, 계약이라는 문구가 있다면 임의적 기록상. 이 임의적 기록상인 약정이 등기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고요? 등기법에 근거 규정이 있어야 된다고 했죠. 근거 규정이 있다면 등기부에 등기할 수가 있을 텐데 이때는 주등기, 부기등기, 부기등기. 약정등기는 언제나 부기등기. 그렇죠. 그 다음에 3번 한 필의 토지를 여러 사람이 함께 농장을 경영할 목적으로 매수하는 경우에는 공유로 등기해야 된다. 공유와 합의의 차이점이 뭐라고 했죠? 공유는 공동의 목적이 없고 합의는 공동의 목적이 있다고 했죠. 그러면 여기에 농장을 경영할 목적이라는 문구가 있죠. 그러면 합의입니까? 공유입니까? 합의요. 따라서 합의 지분이 등기부에 기록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고 얘기했죠. 틀렸습니다. 4번 2인 이상인 공인 미등기 토지에 대하여 공유자 중 1인은 전원을 위하여 보존등기 시작할 수 있습니까? 있죠. 5번
합의 등기에 있어서 등기부상 합의제의 지분을 표시하지 않는다. 맞습니까? 맞았죠? 그 다음에 30번도 한번 보죠. 토지 합의자 갑과 을 중 을이 사망한 경우 특약이 없는 한 갑이 그 토지를 제3자에게 매도하여 이전 등기하기 위해서는 먼저 갑의 단독 소유로 하는 합의명의인 표시 변경 등기를 신청해야 된다. 이거 맞았을까요? 틀렸을까요? 네? 맞았을까요? 틀렸을까요? 잘 모르시겠어요? 예전에 제가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갑, 을, 병이 이 부동산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동 소유 형태는 세 가지가 있죠. 첫 번째 뭐가 있습니까? 공유. 두 번째는요, 합유. 세 번째는 총유. 이거 벌써 세 번째 하는 거예요. 똑같은 걸. 이 공유는 지분으로 소유하는 걸 얘기합니다. 따라서 갑을 병은 지분 형태로 소유합니다. 합의는 지분으로 소유하는 걸 얘기합니다. 따라서 지분 형태로 갑을 병은 소유합니다. 지분의 개념은 아까도 보셨어요. 총유는 단체가 소유하는 겁니다. 이 단체의 이름을 뭐라고 부릅니까?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이라고 불러요. 첫 번째, 이 공유와 합의는 등기부에 기록이 됩니다. 공유, 합의 이렇게. 그런데 이 총유는 우리 등기법이 알지 못합니다. 총유라는 문자가 등기부에 기록되는 경우는 없어요. 이거는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의 단독 소유로 등기하는 겁니다. 이게 총유라는 걸 우리 등기법이 알지 못합니다.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의 단독 소유로 등기하는 겁니다. 총유라는 문구는 등기부에 기록될 여지가 없습니다. 이걸 먼저 아셔야 될 테고, 두 번째, 이 지분을 뭐라고 부릅니까? 공유 지분. 이 지분을 뭐라고 부릅니까? 합의 지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이 공유 지분과 합의 지분의 차이점은 뭐라고 그랬죠? 공동의 목적이 없을 때, 이때는 공동의 목적이 있을 때. 기억나십니까? 그렇다면 공유에서 합의로 바뀌는 것을 주체의 변경으로 본다면 이전 등기하는 겁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 민법에서 하셨죠? 주체의 변경은 이전. 내용의 변경으로 본다면 이때는 소유권 변경 등기를 하는 겁니다. 내용의 변경은 변경이에요. 그러면 공유에서 합의로 바뀌는 것은 주체의 변경입니까? 내용의 변경입니까? 주체의 변경이라고요. 따져보죠. 공유는 소유자가 누굽니까? 갑을병. 합의는 소유자가 누굽니까? 갑을병. 주체가 바뀌었습니까? 안 바뀌었습니까? 안 바뀌었어요. 단 뭐가 바뀌었냐면 소유권의 내용이 바뀌었죠. 여기는 공동의 목적이 없고 여기는 공동의 목적이 있죠. 그러면 이건 주체의 변경입니까? 내용의 변경입니까? 내용의 변경. 공유에서 합의로 바꿀 때는 소유권 변경 등기하는 겁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건 어떨까요? 공유에서 총유로 바뀌는 것은 내용의 변경입니까? 주체의 변경입니까? 주체의 변경. 왜요? 공유일 때는 소유자가 누굽니까? 갑을병. 총일 때는 소유자가 누굽니까? 갑을병이 만든 단체. 맞습니까? 이건 주체의 변경이에요. 따라서 소유권 이전 등기 할 겁니다. 이쪽에서 이쪽으로 바뀐 건 어떨까요? 내용의 변경. 무슨 등기? 소유권 변경 등기. 이쪽에서 이쪽으로 바뀌는 건 어떻겠습니까? 여기는 갑을병이 만든 단체가 소유하는 것이고 얘네는 갑을병이 소유하는 거죠. 주체의 변경, 소유권 이전 등기 할 겁니다. 이건요. 주체의 변경이겠죠. 요거 이해가 되실까요? 다 기출 지분이에요. 이건 전부 다. 그러면 이 합의 지분, 공유 지분은 어떤 차이가 있냐면 요 갑을병 사이에는 공동의 목적이 없기 때문에 갑은 자신의 지분을 다른 자에게 처분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자유롭습니다. 이를 지분 처분의 자유라고 민법에서 공부하셨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지분의 처분의 자유가 자유로우니까 3분의 1 소유권 이전 등기 해줄 수 있습니까? 있겠죠? 따라서 이 지분은 등기부에 기록됨이 원칙이죠. 기록이 될 겁니다. 만약에 기록되지 않았다면 균분으로 추정하죠. 맞습니까? 그렇죠. 이때 이 합의 지분은 공동의 목적에 의해서 이게 구속을 받고 있기 때문에 갑은
다른 자에게 이 지분을 처분하는 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유롭겠습니까? 원칙은 어떻게 된다고요? 금지됩니다. 금지되기 때문에 이 지분은 등기부에 아예 기록하지를 않습니다. 합의 지분은 등기부에 기록하지 않는 겁니다. 처분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따라서 지분의 이전 등기는 가능합니까? 불가능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예외가 있죠. 예외. 전원의 동의가 있다고 한다면, 전원의 동의가 있다면 이때는 양도할 수 있겠습니까? 양도할 수 있죠. 문제는 전원의 동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등기부에 지분이 기록되지 않으니까 지분 이전 등기는 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분 이전 등기는 불가능해요. 지분이 기록되어 있지 않으니까. 그러면 어떠한 방법을 택하느냐면 이렇게 하는 겁니다. 지분이 갑을 병이 갖고 있다가 지분이 A을 병으로 갖는다는 의미에서 합의의 등기 명의인 표시 변경 등기를 하는 겁니다. 합의 등기 명의인이 누구라고요? 갑을 병에서. 합의 등기 명의인이 누구라고요? A을 병. 이렇게 바꾸는 합의 등기 명의인 표시 변경 등기를 하게 됩니다. 이것도 출제된 적이 있어요. 네, 이런 거 좀 기억해 두셔야 될 겁니다. 그러면 지문을 다시 보시면 어디 하다가 네, 1번 토지 합의자 갑과 을 중 을이 사망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건 상속 등기가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네? 가능해요. 합의 지분은 상속이 돼야 안 돼요. 공동의 목적에 의해서 제한을 받기 때문에 상속인이 들어가게 되면 이거는 공동의 목적이 깨질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이 합의 지분은 처분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상속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합의 지분은 상속이 허용되지 않아요. 그러면 그 지분만큼 누구에게 기속이 되겠습니까? 잔존 합의자에게 기속이 됩니다. 민법에서 안 하셨어요? 했죠? 그래서 합의 지분은 이게 공동의 목적에 의해서 제한을 받기 때문에 상속이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피상속인이 가지고 있던 지분은 잔존 합의자에게 기속이 됩니다. 뭐에 의해서? 민법에 의해서. 그럼 이건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입니까? 아니면 법률 행위로 인한 물권 변동입니까? 잔존 합의자에게 기속되는 거.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이죠. 민법이라는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이죠. 그러면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의 경우에는 처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신의 명의로 등기를 갖춘 다음에 다른 자에게 처분해야 되겠죠.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그러면 이 지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토지 합의자 중 합의자 갑과 을 중 을이 사망했다면 을이 가지고 있는 이 지분은 누구에게 자동적으로 기속이 됩니까? 갑에게 기속이 되죠. 몇 조에 의해서? 187조에 의해서. 맞습니까? 그러면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 취득이니까 처분하기 위해서는 뭘 갖춘 다음에 처분해야 됩니까? 등기를 갖춘 다음에 처분해야 되겠죠. 이때 지분 이전 등기는 불가능하니까 무슨 등기 합니까? 합의 명의 표시 변경 등기를 갖춘 다음에 다른 자에게 처분해야 되겠죠.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따라서 그 토지를 제3자에게 매도하여 이전 등기하기 위해서는 먼저 갑의 단독 소유로 하는 합의 명의인 표시 변경 등기를 신청해서 단독 소유로 한 다음에 처분해야 될 겁니다.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굉장히 어려운 지문이죠. 출제한 놈이 나쁜 놈이었어요. 2번 종중 명의로의 세입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종중의 대표자가 등기 관리자입니까? 아니죠. 종중 자체가 등기 관리자죠. 다만 등기 신청은 누가 한다고요? 대표자가 신청한다고 했죠. 3번 농지에 대하여 공유물 분할을 원인으로 한 세입권 이전 등기 신청할 경우 농지증을 첨부해야 된다. 농지증 언제 첨부한다고 했죠? 이것도 공법 시간에 공부하셨을 텐데 첫 번째 농지일 때, 두 번째 자신의 의사로, 세 번째 새로이, 네 번째 취득할 때. 이 취득은 소유권 이전 등기 형식으로 취득하는 걸 얘기합니다. 이 네 가지 요건을 충족할 때는 농지증을 첨부한다고 했습니다. 기억나실까요? 그럼 농지가 아니라고 한다면 농지증 첨부합니까? 아니겠죠. 그러면 도시계획구역 내의 농지, 도시지역 안에 있는 농지는 농지로서 대접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안 받을 겁니다. 농지증 첨부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합니다. 그러면 농지 전용 협의가 이루어졌다면 농지증 첨부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겠죠.
그럼 농지 전용 허가를 받았다면 농지증 첨부합니까? 그때는 첨부한다고 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자신의 의사로 취득할 때만 농지증을 첨부합니다. 그러면 상속에 의해서 취득할 때 농지증 첨부하겠습니까? 안 할 겁니다. 새롭게 취득할 때만 농지증을 첨부합니다. 그렇다면 공유물 분할의 경우에는 새롭게 취득한 겁니까? 아니, 이거는 지분을 소유하다가 현물로 소유하는 겁니까? 지분으로 소유하다가 현물로 소유하는 게 공유물 분할이죠. 새롭게 취득하는 게 아니죠. 농지증 첨부하지 않을 겁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 형식이 아닌 다른 등기 형식일 때는 농지증을 첨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농지증 다 외우실 필요 없이 이것만 기억하시면 거의 다 득점이 가능해요. 그렇다면 공유물 분할의 경우에는 농지증 첨부합니까? 안 할 겁니다. 그 다음에 4번. 부동산 공유 지분 위에 저당권 설정할 수 있습니까? 있죠. 5번. 합유자 1인이 다른 합유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 자신의 지분을 제3자에게 처분하는 경우 지분 이전 등기할 수 있습니까? 없죠. 무슨 등기한다고요? 합유 등기명의인 표시 변경 등기를 한다라고 했습니다. 34번. 다음은 토지 수용을 등기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에 관하여 설명한 것이다. 이 중 그 내용이 옳지 않은 것은? 수용까지는 봐야 되겠죠. 이런 그림을 그린 적이 있습니다. 갑은 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데 을이라는 사업 시행자가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개인의 부동산을 강제로 취득하는 거, 이를 뭐라고 불렀습니까? 수용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렇죠.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개인의 부동산을 강제로 취득하는 걸 수용이라고 부릅니다. 이때에 이 을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시점은, 즉 수용의 경우 소유권을 취득하는 시점은 어느 시점이라고 했습니까? 수용 기일날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했죠. 맞습니까? 이때의 소유권 취득은 원시 취득입니까? 아니면 승계 취득입니까? 원시 취득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원시 취득한다고 했죠. 원시 취득은 등기부자가 있는 것으로 봅니까? 없는 것으로 봅니까? 없는 거라고 봤죠. 따라서 을은 등기소에 가서 단독 신청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등기부가 없을 때는 무슨 등기 신청한다고요? 보전 등기를 신청하는 것이고, 등기부가 있을 때는 무슨 등기 신청한다고요?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한다라고 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그렇죠. 시간이 이렇게 흘러갈 때 을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시점은 언제입니까? 수용한 날, 수용 기일날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했죠. 그러면 이때 소유권의 그 다음에 그 이후에 등기부가 있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 을은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요 시점부터 요 시점까지는 소유권의 등기 명의인은 누굽니까? 네? 을 명의로 등기가 이루어진 시점은 이 시점이죠. 소유권의 등기 명의는 누구겠습니까? 가. 소유권자는 누굽니까? 이 시점부터 누가 소유자예요? 을이 소유자죠. 을이 소유자입니다. 그러면 갑이 이 시점에 병에게 각종 등기를 해줬다면 이는 권리가 없는 자가 등기해 준 거죠. 따라서 이 시점에 이루어지는 병명의 각종 등기는 무권리제의 처분 행위로 봐서 등기관이 전부 다 어떻게 합니까? 직권으로 말소하는 겁니다. 소유권에 관한 등기건,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건 전부 다 무권리제의 처분 행위로 봐서 어떻게 말소한다고요? 직권으로 말소합니다.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그 다음에 수용기일 이전에 이루어진 소유권에 관한 등기는 직권으로 말소합니까? 말소하지 않습니까? 말소하지 않는다고 했죠. 왜냐면 이걸 말소하게 되면 이거는 갑의 이름으로 되어 있는 등기를 얘기하는 건데요. 이걸 직권으로 말소하게 되면 이전 등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고 그랬죠. 따라서 수용기일 이전에 이루어진 소유권에 관한 등기는 직권 말소할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소유권, 이거는 직권으로 말소할 수가 없고,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는 이건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원칙은 직권으로 말소합니다. 왜요? 원시 취득으로 논리를 구성하니까 직권으로 말소한다고 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다만 예외가 있다고 했죠. 예외 두 가지.
첫 번째, 수용되는 토지를 위해 존재하는 등기. 이는 직권말소하지 않는다고 했죠. 두 번째,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로서 존속을 인정한 권리에 관한 등기. 이것도 직권으로 말소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하나 더. 갑이 사망한 시점이 이 시점입니다. 갑이 사망을 해서 상속인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시점이에요. 이 시점에. 그런데 상속등기가 A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있겠죠. 그 상속등기는 이때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이 상속인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 상속등기는 무권리제의 처분행위에 의한 등기입니까? 아니면 정당한 등기겠습니까? 정당한 등기겠죠. 따라서 이건 직권말소합니까? 말소하지 않습니까? 말소하지 않는다고 했죠. 그러면 지문을 보겠습니다. 1번, 토지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등기 권리자만으로 이를 시정할 수 있다. 맞습니까? 소유권 보전 등기건 소유권 이전 등기건 원시 취득으로 논리를 구성하니까 단독 신청이라고 했죠. 2번, 등기 원인 일자는 수용 재결일이 아니라 수용한 날이 된다. 맞죠? 수용 기일날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했죠. 그렇죠. 3번, 수용 토지 위에 저당권, 전세권, 임차권 등기는 수용에 따른 등기를 할 때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해야 된다. 맞습니까? 맞죠? 수용 기일 이후에 이루어진 이러한 등기는 무권리제의 처분행위로서 직권 말소하는 것이고, 수용 기일 이전에 이루어졌던 이러한 등기들은 원시 취득으로 봐서 직권 말소한다고 했죠. 4번, 수용 토지 위에 가압류 등기와 가처분 등기는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시 말소되지 않는다. 아닙니다. 등기의 종류를 묻지 않고 다 말소하는 겁니다. 무권리제의 처분행위 원시 취득으로서. 그렇죠. 5번, 재결일 이후 수용날 이전에 경료된 소유권 이전 등기 및 토지를 위하여 존재하는 지역권 등기는 말소되지 않는다. 먼저 소유권 이전 등기 직권으로 말소합니까? 수용날 이전에 경료된 소유권 이전 등기 이렇게 돼 있죠. 이거 직권 말소합니까? 안 한다고 했죠. 이걸 말소해버리면 이전 등기 형식을 취할 수 없게 돼버려요. 그렇죠. 그 다음에 그 수용되는 토지를 위해 존재하는 지역권 등기 말소되지 않는다. 맞습니까? 그렇죠. 두 가지 기억하셔야 돼요.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로서 존속을 인정한 권리에 관한 등기. 두 번째, 수용되는 토지를 위해 존재하는 지역권 등기. 두 가지는 직권으로 말소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35번도 보시면 토지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 경우 그 토지에 있던 다음의 등기 중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할 수 없는 것은 수용 개시일, 수용기일은 며칠입니까? 2013년 4월 1일이죠. 그러면 2013년 2월 1일 상속을 원인으로 한 2013년 5월 1일에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이거 직권 말소합니까? 이거는 정당한 권리자의 권리 행사를 통한 등기예요. 직권 말소하지 않습니다. 2013년 2월 7일 매매를 원인으로 한 2013년 5월 7일에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수용기일 이후에 나타나고 있죠. 이거는 무권리자의 처분행위로 봐서 직권 말소하는 겁니다. 매매가 기준되는 게 아니에요. 등기 시점이 기준되는 겁니다. 3번, 2013년 1월 2일 설정 계약을 원인으로 한 2013년 1월 8일에 한 근저당권 설정 등기, 이건 어떻습니까? 직권 말소하죠? 왜요? 원시 취득이니까 직권 말소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2013년 2월 5일 설정 계약을 원인으로 한 2013년 2월 8일에 한 전세권 설정 등기, 수용기일 이전에 이루어진 거죠. 원시 취득이어서 직권 말소합니다. 2013년 5월 8일이니까 이건 어떻게 합니까? 무권리제의 처분행위로서 직권 말소하는 겁니다. 근거는 달라요. 이게 넘어가겠습니다. 네,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신탁 등기부터 볼 거예요. 다음 시간에 끝내야 되는데 끝낼 수 있겠죠? 오늘은 여기까지 보실 거고요. 특강, 다른 과목은 다 특강을 하셨다면서요. 네? 공시법도 특강을 해야 되는데 문제로 할까 아니면 이론으로 할까 고민인데 보다 이제 격주하는 학원들이 있어요. 공시법령을
격주하는 학원들은 등기법 설명이 워낙 적기 때문에 등기법 갖고 특강을 보통 해요. 근데 우리는 격주하는 게 아니죠. 매주 하기 때문에 등기법 특강을 구태할 필요가 없이 전체 내용을 아우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아마 이론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 고생하셨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